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지금까지 25강부터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촬영을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진에 있어서 프레임이 어떻게 결정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잠시 목차별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나가면은 카메라 세팅을 해야 되겠죠. 펜 포커스로 찍어야 하니까 조리개를 16 정도 또는 22 이렇게 하면서 셔터 스피드 타임이 125분의 1초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념한다. 그리고 나서 광선을 파악한다 그랬습니다. 5가지 7종류 그렇게 해서 어느 종류의 광선인데 가장 피사체에 적합한가 하는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관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관찰은 어느 위치에서, 어느 거리에서, 어느 각도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다양한 시점에서 새로운 시각의 피사체를, 새로운 시각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낸다. 그 새롭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피사체를 우리가 포토제닉 컨텐츠, 포토제닉한 것을 찾아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우리가 피사체, 그러니까 포토제닉한 대상을 설정이 됐으면, 결정이 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대비라고 그랬습니다. 대비. 대비하면은 우리가 명암 대비, 색상 대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지난번에 빠뜨린 것 중에서 강조합니다. 이때 흑백으로 찍을까 컬러로 찍을까를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모노크롬으로 찍으면 좋을까? 표준으로 찍으면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대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명과 암의 대비, 명암의 대비, 흑과 백의 대비가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컬러적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렇다면 색상 대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 이때 우리가 픽처 스타일을 결정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비가 일단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백그라운드, 배경이죠. 배경을 정리해야 되는데 배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단순하게 처리할수록 좋다. 단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점을 옮겨가면서 베스트 뷰 포인트를 찾아낸다. 이것이 요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경 정리가 잘 되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 점과 선과 면을 살피면서 수평 수직을 잘 맞추고 점과 또 선은 어떻게 얼마만큼 넣으면 좋을까? 잘 넣으면 화면이 힘있고 풍성해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운 것이 균형과 강조,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화면이 밸런스를 이루지 않으면 불안해지게 되면 시청자가, 독자가 불안을 느끼면 좋은 프레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초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이루도록 한다 하는 것하고, 또 균형을 이루었으면 그 안에 강조되는 요소가 있는가? 강조되는 요소를 찾아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프레임 어떻게 결정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이라고 하면 요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사진은 특히 시간과 공간, 이것을 우리가 3차원적인 시간, 타임과 공간, 스페이스, 타임 스페이스를 일정한 때의 시간과 공간을 3차원에서 2차원적인 평면으로 옮겨 놓는 것 예술이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2차원적인 공간으로 옮겨 놓는 이 시공간의 시각적 요소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시각 요소를 정연하게 배치해야 한다. 정연한 배치. 시각 요소의 정연한 배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연하게 배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가장, 다른 말로 좀 더 추상적인 표현을 하면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 자, 가장 효과적인 표현.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the most effective expressi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뭐냐? 첫째.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앞에 고려한 요소들을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결해야 됩니다. 화면은 간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심플해야 된다. 배경도 심플해야 되지만 화면 전체가 간결해야 된다. 간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시각 요소를 적게 넣으면 간결할 수 있지만 많이 넣어도 정연한 배치가 이루어지면 간결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심리학에서 우리가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리학자가 발견한 시각 법칙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기회에 좀 더 높은 단계에 가면 다시 우리가 게슈탈트 심리학, 사진 심리학의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프레임은 한 장의 사진은 첫 번째 간결해야 된다. 거기 게슈탈트 심리학의 첫 번째 명제가 뭔가 하면 시각적으로 간결하지 않은 것은 미적 쾌감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간결하지 않은 것은 미적 쾌감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간결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자, 물론 요건 방법론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배우기로 하고, 두 번째는 간결했으면 두 번째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 우리가 앞서도 배웠죠. 균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밸런스. 자, 이 균형은 우리가 완벽할수록 좋다. 그러면 완벽한 균형은 자칫하면 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화면이 무미건조해지거나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균형은 완벽히 이루어지되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배웠던 강조가 있으면 이런 균형의 무미건조함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는 여기서 액센트, 지난번에 액센트라고도 말하고 엠퍼시스, 강조의 요소가 들어가면 화면은 굉장히 힘있고 좋은 화면이 된다. 그러면 요것을 이룰 때에 우리는 앞서의 픽처 스타일을 대비해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의 강점 중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화면비를 바꿀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점을 여기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3:2의 화면으로 들여다보고 렌즈를 조절해서 보고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위아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면비를 바꿔서 16:9로 쓰면 좋겠다. 자, 좌우가 너무 많다. 핵심 이외의 불필요한 요소가 많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1 화면으로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을 간결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다시 얘기를 드리면 화면비를 다시 고려해서 여기에 조정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화면비를 바뀐 상태에서 균형과 강조를 고려하면서 화면을 결정 지으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 앞에 있는 쭉 우리가 목차를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마무리로 화면은 어쨌든 간결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 사진을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텐데 그 사진들이 전부 다 보면은 시각적으로 간결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고 강조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자료 사진을 분석하고 해외 작가, 국내 작가의 사진을 보면서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요소가 결정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또 앞서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화에서는 우리가 저런 화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도, 컴포지션이라고 말했고, 사진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했죠. 프레임, 화면. 그러면 이것의 우리가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회화는 기본적으로 더하기의 예술이죠.
캔버스에다가 여러 가지 요소를 자꾸 집어넣잖아요. 필요한 요소들을. 더하기 게임입니다. 그런데 사진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빼기 마이너스의 예술입니다. 자, 여러 요소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아웃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트리밍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을 따서 찍는다고 해서 크라핑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화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콜라주라든지 애칭이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회화의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방법론들 이런 것들도 사진은 수용을 한다. 그래서 빼기, 기본적으로는 빼기의 예술이 있지만 회화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오히려 회화보다도 더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회화의 구도는 황금 분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화면을 가로, 세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만나는 지점에 위치시켰을 때 가장 힘을 받는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근경, 중경, 원경 이런 요소들을 이런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을 사진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적용해도 좋은 화면이 된다. 좋은 프레임이 된다. 그러니까 사진이 좀 더 융통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기본 요소들을 적용하다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가 하면 대상을 보면서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완성해야 될까. 이렇게 되면 2단계까지 가자면 그 다음엔 우리는 이게 직관이 생겨야 된다. 직관. 자, 직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intuition 이렇게 말하죠. 직관이 생기는 단계까지는 가주면은 아주 그 다음에는 편하게 사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또 배우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이런 요소들과 이거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의 여러분들의 사진들은 그것을 다시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사진 공부를 하면서 나머지 한 30%, 온라인 한 70%, 오프라인 한 30%로 이제 비중을 두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대면하여서 디스커션 하면서 좋은 사진을 평가하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런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촬영 방법에 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프레임에 관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여러분 하루 10분 온라인상에서 저 함송어와 만나서 사진 예술을 공부하시죠. 사진 예술은 우리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2편,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오늘 공부가 유익하셨습니까?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해주시면 보다 좋은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